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폼페이오라고 전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원래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출신인데 M1 전차를 모는 기갑여단의 어떤 전차장이기도 했고 또 그 기갑여단을 책임지는 어떤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군대를 나와서 전역을 하고 나서 로스쿨을 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어서 정계에 투신한 인물이죠. 아주 국가관이 투철하고 어떤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겠다는 그런 안보관이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지금 아시안 컨퍼런스에 와서 중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한국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할 수 있나요? 트럼프 2기 땐 협상 가능.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지금 11월 달에 공화당 후보로 미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되는 트럼프 2기 때가 되면 한국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해서 핵 무장을 할 수 있느냐? 협상 가능이라는 말을 한 거죠. 자,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북쪽에 북한 이야기 하는 거죠.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일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행자가. 그랬더니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일 것 같다. 다만 한국의 핵능력 추진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핵우산 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축소를 시사하지는 않고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증강하기로 결정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협상하느냐 달린 거다 이 말이죠. 자, 폼페이오 전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죠. 우라늄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죠. 플루토늄이 나와야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월성 원전, 중수로, 경수 말고 중수. 자,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되어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는데 트럼프가 집권해서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 협상이 가능한가?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정확하게 영어로 why not?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하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와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허용하거나 더 나아가 핵무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금 핵무장,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NPT를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핵 확산 방지 조약 있잖아요. NPT를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PT를 탈퇴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바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핵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4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손 못 대는 이유가 뭐 재래식 무기 전력도 좋지만 우수하지만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체제나 국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대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핵무기를 발사해버리면 그 핵 공격을 받은 해당 국가나 지역은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죠. 그런데 이거 우리는 사실 80년대 말, 그러니까 90년 초에 미군이 한국의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 철수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금 거의 3, 40년째 지키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지키지 않았죠, 결국. 자, 이런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권태호 예비역 육군 중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그 탄도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해버리면 이게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은 핵무기 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억제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핵 개발, 즉, 미국의 ICBM 개발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를 노리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시하고 있죠. 그 능력을. 그 탄도에다가 핵무기만 탑재하면 바로 미국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북한의 핵무기 소지는 이미 비핵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제 북한은 객관적으로도 핵 보유국이 되었어요. 핵탄두 개발에 필요한 수차례의 폭파 실험도 마쳤고 다수 다종의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한반도 주변에 국제 정세가 아주 엄혹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식으로 동맹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죠. 대륙 중심에. 우리가 1990년도에 끝난 미소 냉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런 냉전 시기를 등한시하고 어떤 전체주의 세력과 잘 지내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집권하면 한국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할 수 있나요? Why not? 트럼프 2기 때는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한국도 자칫 잘못하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보 지형에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